요즘 시장을 보면요. 정말 소수의 거대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모양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골드만삭스의 아주 흥미로운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스스로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들조차 글쎄요, 10명 중 6명 이상은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골드만삭스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과연 그의 플레이북은 이 어려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네, 그의 플레이북은 총 5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판을 한번 쫙 읽어보고요. 그 위에 놓인 거대한 경제 흐름을 짚어본 다음에 여기서 숨겨진 기회를 찾는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미래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까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보죠. S&P 500 지수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성과의 3분의 1은 단 8개 기업, 이른바 엘리트 8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이 소수 엘리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 엘리트 8을 안 사자니 시장이 뒤처질 것 같고 막상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정말 진퇴양난이죠. 코스틴의 플레이북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좋아, 그럼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자고요. 자, 그럼 이제 잠시 줌아웃해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좋은 종목 몇 개를 고르는 걸 넘어서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3가지 거대한 경제의 물결을 제대로 타는 데서 시작합니다. 네, 바로 금리, 자본의 흐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겠죠?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전환이고요. 둘째, 꽁꽁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녹기 시작하면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인 금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3가지가 바로 이 전체 전략을 떠받치는 단단한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큰 흐름은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뭘 사야 하는 걸까요? 자, 이 플레이북은 모두가 아는 그런 기술주가 아니라 세계의 숨겨진 보물창고를 딱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바로 대체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들은 지금 3가지 호재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어요. 그동안 주가가 좀 부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IPO 시장에 살아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룹 중 하나고 또 정책적으로도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 엔진이 여러 개 달린 셈이죠. 두 번째 전략은 좀 뜻밖인데요. 바로 금광주입니다. 아니, 왜 금광주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운용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시소와 같아서요. 금값은 조금만 올라도 광산 기업의 이익은 고정비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망을 보면 그 잠재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골드만삭스 원자재팀 스스로가 금값이 현재 거의 2배 가까이 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운용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금광주의 이익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전략은 금리 인하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기업들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타겟인데요. 왜냐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게 곧바로 순이익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아무 기업이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이 많아도 사업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이자 부담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활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게 관건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전략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소수의 주식만 계속 오르는 시장, 이게 과연 계속될까요? 코스틴은 시장의 미래를 따라잡기와 끌어내리기라는 2가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제시합니다. 이 2 시나리오의 갈림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에 끌어내리기는 뭐랄까 좀 암울하죠? AI 투자가 식으면서 그동안 잘 나가던 주도주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 시장 전체를 끌고 내려가는 비관적인 미래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따라잡기 시나리오는 훨씬 희망적이에요.
경제 전반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른 주식들이 힘을 내는 거죠. 시장의 저변이 넓어지는 아주 건강한 그림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떤 길로 가게 될까요? 골드만삭스의 선택은 바로 따라잡기입니다. 즉, 시장이 지금보다 더 넓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베팅을 한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체자산운용사, 금광주, 금리이나 수혜주 전부 다 엘리트 팔이 아닌 시장의 다른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잖아요. 이 모든 플레이북이 결국 이 하나의 큰 그림, 하나의 베팅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중에서 확산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플레이북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엘리트8이라는 저 뜨거운 엔진에 내재된 리스크는 분명히 인정하고 경계하되 그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경제의 다른 차가운 곳으로 퍼져나갈 때 생기는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곳이 아니라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곳에 베팅하라는 아주 현명한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시장은 과연 이 기나긴 집중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확산의 시대로 나아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성패를 가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골드만삭스의 플레이북은 그 길 중 하나를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